오늘 물 좋아요? 아침 수영인들 모여라!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전율이와 이제 너와 내가 써내릴 story I don't know why 나도 모르게 또 빠져들어가 숨 막히게 baby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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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m feeling so energetic 오늘 밤 둘이 out of control Yeah I'm feeling so energetic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아냐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1, 2, 3 and 4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려 좀 후회만 오직 너만을 지키는 killer 말 그대로 난 좀 죽여줘 yeah. 너를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지하에 뭐를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맴돌 거야 너와 나의 귓가에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m feeling so energetic 오늘 밤 둘이 out of control Yeah I'm feeling so energetic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멈출 수 없는 이 기분은 마치 freedom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baby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oh yeah Alright work your body 다가와서 즐길 시간을 Let's dance 아껴도 너의 신발이 더러워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hurry up 질문은 난 say hey 다른 남자들은 넌 보지 말게 누가 바래서 그랄게 이제 시작해 no I'm be 날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m feeling so energetic 너와 난 둘이 out of control Yeah I'm feeling so energetic 여러분은 추억의 곡이 있나요? 특정 곡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기억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추억의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워너원의 에너제틱.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워너원의 에너제틱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워너원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저는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자체는 안 봤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몇 번 누구에게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주변에 먼저 자기들이 꼭 선거 유세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은 안 봤는데 오히려 워너원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7, 8년 만에 다시 이제 그들이 합쳐서 예능도 찍고 곡도 내고 그런다는 소식에 정말 수많은 팬들이 다시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프로듀스 101에 미쳐있던 학생들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올라서 왠지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들으면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곡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각자의 추억의 곡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침 수영과 저녁 수영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저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아침 수영을 하고요. 아침 수영에 미쳐 있죠. 제가 아침 수영만 해본 건 아니고요. 아침 7시 수업, 그 다음에 오전 9시 수업, 그리고 밤 9시 수업을 해봤습니다.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8시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 7시, 8시, 저녁 9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수업을 들어봤어요. 아마 수영장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게 베스트는 우선 오전 7시 타임입니다. 저는 오전 7시 수영을 시작하면서 일찍 자는 습관이 생겼고요.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침에 수영을 가려면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만 좀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이 제가 아침 수영을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됐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다니던 7시 수영장은 가까웠는데 여기가 한 번은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가깝진 않고 멀지만 가격은 싼 그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다녔었고 그때는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8시 타임으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 몸이 이미 7시 수영에 맞춰져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영할 때 아침 안 먹고 가거든요. 공복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7시는 견딜만 합니다. 7시에 딱 수영 끝나고 나서 8시 반경에 아침을 먹으면 딱 좋거든요. 그런데 8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9시 반쯤에 아침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까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수영을 끝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일이 있는데 출근이 그래도 10시니까 조금 넉넉하기는 합니다만 8시 수업을 하고 8시 수영 수업을 하고 출근을 하려니까 마음도 급하고 실제로도 시간이 조금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정도 8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정말 출근할 때 출근길에 삶은 계란을 미리 싸서요. 걸어가면서 계란을 까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이었거든요. 이 한겨울에 삶은 계란 까면서 거리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춥긴 한데요. 나름 재미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정말 배가 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막 기분 좋고 여유 있게 아침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침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쉬웠던 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8시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도 아침 7시 수업이 저에게는 베스트라는 걸 알았고요. 또 저녁 수업으로 가서요. 제가 원래 다니던 수영장 수리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을 처음에는 저녁 9시 타임을 들었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과를 마칠 때 아예 수영으로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녁 9시 수업을 하면 근데 이것도 수영장이 가까우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조금 멀다면 9시, 저녁 9시? 애매합니다. 모호해요, 정말.
9시 50분에 수업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11시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밤에 집에서 개인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 일과에 좀 남아있는 할 것들을 밤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한 9시 수업?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면서 잠 깨고 하루 종일 뭐 일과를 하고 일과 남은 거나 아니면 정리, 또 가끔 일찍 일과가 끝나면 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밤 시간대를 보내는 편인데, 수업 끝나고 집에 오기 바쁘고 집에 오면 밤 11시 정리하고 그러면 또 바로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왠지 모르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녁 수업보다는 아침 수영, 아침 7시가 정말 최적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마 수영장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제가 잠시 다녔던 수영장이 저녁 9시 타임에는 수영을 뭔가 막 속도나 체력을 기르는 목적의 수영보다는 코어 힘, 꼭 마치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는 느낌의 수영을 배웠어요. 그것도 신선하고 재미는 있었는데 유산소 운동이고 막 빠르게 열심히 힘들게 해서 몸을 지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지치는 게 티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힘든 그런 뭐 자세나 유지하는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또 어떤 종류의 훈련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그때 배운 것도 재밌긴 했고, 그때 배운 게 확실히 제가 이제 다시 원래 7시 타임으로 돌아와서도 도움은 됐어요. 코어 힘을 기른다든지 뭐 특정한 자세를 할 때 어디에 힘을 많이 써야 하고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긴 했어서 저한테 나름의 도움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영을 정말 그 열정적으로 막 힘들게 한 50분 집중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수영에만 집중하고 막 빠르게 가거나 뭐 10바퀴, 20바퀴, 30바퀴를 채우는 이런 목표로 저는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침 7시 타임 힘들게 훈련을 하는 이 시간대가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7시 타임 수영장은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비하면 꽤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접근성과 이 수업의 최적화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수영과 저녁 수영 어떤 게 더 맞으세요? 정말 투표를 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저녁 수업 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 수영은 절대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한번 다음 곡을 듣고 와서 제가 이곳저곳 찾아보고 또 주변에 물어보면서 들은 아침 수영과 저녁 수영 각각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곡은 10cm의 티라미수 케이크. 소녀 백석 그런 그녀 있어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yeah. 친구의 생일 밤 너를 알게 됐고 Fall in love 수줍었던 그 미소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면 마치 넌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꿈꾸는
disaster 장면들은 return oh, hello 가득 차는 이 얼굴 잠깐의 착각인 줄 했네 yeah 용기를 내봐도 반응 없는데도 이걸 자꾸 난 너를 향해 자꾸 넌 달아나는데도 날 떠올리고 마치 넌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노래해 마치 넌 달콤한 넌 나를 웃게 중독적인 노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챌린지로 정말 인기가 굉장했었죠. 저는 그 배우 김성철 님이 부르는 걸로 처음 이 곡을 접했는데 곡이 잔잔한데 이상하면서도 중독적인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다시 아침 수영과 저녁 수영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변, 제 지인들과 제가 찾아본 정보들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마다, 수영장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침 수영부터 한번 장점을 나열해 볼게요. 일단 효율적인 하루가 시작되죠.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뭔가 일과 시간을 빼서 운동을 하라라고 하면 시간이 아깝고 바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침 수영은 느낌이 일과는 일과대로 있는데 추가로 내가 1시간, 2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할 거야 라는 느낌이어서요. 그런 면에서 일과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영을 오래 다니다 보면 같은 강습반 분들과 조금 안면을 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시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간단한 가벼운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 수영의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출근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고요. 있어도 왜 한 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일은 조금 일찍 맞춰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찍 마치고 나서 같은 강습반 회원들과 조찬 모임을 갖는다든지 아침 브런치를 함께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장점이자 뭐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그런 모임에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같이 뭐 아침 수업 끝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또 신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들 아침 수영 끝나고 출근을 하는 그게 참 대단하고 성실하다라는 걸 보면서 저도 괜스레 자극을 받게 되는 점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일찍 일어나는 만큼 일찍 피곤해집니다. 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침에는 열정 과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서너 시만 돼도 사람이 막 피곤해지고 가끔 수영을 많이 힘들게 한 날이면 자꾸 막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수영을 매일 가는 게 아니라면,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수금을 가다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월수금 전날에는 일찍 자요. 그런데 월수금 수영을 다녀온 날이죠. 그 다음날 수영을 안 가니까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묘하게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생겨버려서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다. 이게 월수금은 늦게 자고 화목일은 일찍 자고 이것도 과연 규칙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녁 수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저녁 수영. 일찍 자거나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장점이죠. 아침에 잠이 중요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침 수영보다는 저녁 수영이 편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어디서 제가 인스타툰 같은 만화에서 봤는데 아침 수영, 새벽 수영, 아침 수영, 저녁 수영마다 그 반의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런데 아침 수영은 다들 잠도 덜 깨고 근데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있대요. 그에 반면에 저녁 수영에서는 모두가 이제 하루를 끝내고 막 모두가 즐겁고 해피해피한 그런 분위기라고 누군가 그런 만화를 귀엽게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아무 일정이 없잖아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약속이라고 해봤자 같이 밥 먹거나 술 마시는 그런 약속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내면서 수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몸을 이완하는 운동이잖아요. 또 수영이. 그래서 확실히 전에 제가 한번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영과 러닝으로도 한번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수영은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이라서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 수영을 하면서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녁 수영의 단점은요. 회식이나 약속이 생기면 수업을 빼먹기 쉽다는 점. 이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또 퇴근길이잖아요. 이미 수업을 하기 전인데 이미 피곤해요. 이미 몸이 지쳐있는 상태로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피곤함을 빠르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저한테는 아침 수영이 맞네요. 저녁 수영도 정말 좋긴 한데 하루에 수영을 2번 하고 싶어요, 진짜. 저 이 정도면 정말 수영에 미친 자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침이든 저녁이든 규칙적으로 수영을 다닌다는 점이니까요. 저는 최근에 저희 강습반에서 이제 좀 인사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배영을 정말 잘하세요. 대회도 나가시고 최근에 아마추어 대회에서 입상도 하셨던 그런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7시 수업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오셔서 헬스를 한번 하시고 그러고 수영을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헬스 하시고 오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청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면서 미리 이제 체력을 좀 이렇게 올리는 거다. 체력을 훈련을 시켜서 그래야 수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수영 대회를 나가는 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수영 대회 나가려면 정말 저런 분들처럼
다른 운동을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루틴에 따라서 질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곡 듣고 다음 코너죠. 오늘의 스윙푸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을 곡은요. 또 제가 좋아하는 제 추억의 노래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나인뮤지스의 돌스 듣고 오겠습니다. 꼭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너 가버린 그런 맘이 허해져서 심장이 멎어가고 내 숨은 즐거가 매일 눈물이 찾아서 또 추억에 먹혀서 난 그토록 아파 매일매일매일 미워도 모자랄 텐데 널 탓해도 되는데 하루가 멀게 그리워해 너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하면서 난 미련하게 외로이 싸워가는 내 시간 속에서 나를 조금씩 찾아가 널 하루씩 채워가 넌 나야 나고 나 역시 너였다 위험한 맘이었나봐 그게 잘못됐나봐 알아도 매번 그렇잖아 나 사랑이 그렇지 그게 다 그렇지 너에게 받은 만큼 다 돌려주는 것 그때도 그랬듯 아픔도 잠깐이란다 많이 행복했었으니 yeah. 나 아직도 바보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널 생각해 하루에 수백 번씩 난 보내지 못한 걸 알고 있을 걸 You remember how I was your girl Now I'm a lonely girl 잊혀져서 두려워진다는 게 더 힘들게 다른 여자 울리게 만들게 하는데 이대로 흘러가는 길 잊어버리는 게 나를 못 견디게 해 I don't know what to say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하면서 난 사랑이 그렇지 그게 다 그렇지 너에게 받은 만큼 다 돌려주는 것 그때도 그랬듯 아픔도 잠깐이란다 많이 행복했었으니 난 미련하게 나인뮤지스의 돌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스윙푸드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또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레시피입니다. 바로 참나물 사과 샐러드인데요. 참나물, 여러분 다들 참나물 하면 뭔지 막 떠오르시나요? 아니 저는 참나물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으로 참나물 이렇게는 떠오르는데 막 명확하게 어떻게 생긴 거였고 어떤 맛이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냥 어디선가 제가 친구 집들이를 갔을 때였나? 그때 그 친구가 요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참나물로 어떤 파스타를 해줬던 것 같은데 대패 삼겹살 같은 걸 넣고 고기류를 넣은 참나물 파스타였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냥 그 기억,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참나물 맛있지 이 정도였는데 제가 최근에 장을 보려고 동네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갔어요. 식자재 마트가 가격도 싸고 싱싱해서 저는 장 보러 종종 식자재 마트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간 주 목적은 이제 과일이랑 계란을 사야 했고 또 저는 샌드위치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 샌드위치에 넣을 루꼴라를 사려고 갔어요. 근데 루꼴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꼴라 대신에 채소를 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사야 되나 이제 채소 종류들을 막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시금치 먹어봤고 맛있긴 하지만 별로 당기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래서 시금치 패스, 그 다음에 깻잎도 패스. 보니까 참나물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때 친구 집에서 참나물로 뭔가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도 자취를 하는 거였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참나물 레시피를 찾아봤고요. 제 집에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참나물 파스타도 있었고 참나물 샐러드, 참나물 반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채소를 좋아하고 향기 나는 채소도 좋아해서 참나물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결론은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참나물 사과 샐러드는요. 정말 간단한 레시피여서요. 제가 아침에 수영 끝나고 출근하는 날 집에다가 수영 짐을 풀고 나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충분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그런 레시피였고요. 일단 그 전에 참나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레시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참나물, 제철, 지금은 완전한 제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8월에서 9월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참나물이 워낙 시원한 음식들에 잘 어울려서요. 여름이나 봄에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특유의 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이 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잎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대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정말 영양분이 가득가득하죠. 비타민C도 많대요, 여러분. 여름에 정말 우리 왜 더우면 막 먹기도 힘들고 요리하기에는 불 써야 돼서 싫고 이럴 때 참나물 같은 채소들 많이 써주시면 정말 영양분도 가득하고 또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간단하지만 레시피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곡을 듣고 와서 요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을 곡은요. 민쇼크의 무지개 하늘 걸어. 무지개 구름 저 파란 하늘 그 아래 감싸진 길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냥 걷자 어디로든 무섭게 내리던 비가 지금 개었어 하얀 구름을 봐 늘 풀을었음 좋겠지만 걸을까 어디로든 담벼락 위에 잠든 고양이처럼 마중 나온 강아지처럼 어디든 함께할 저 푸른 하늘은 길을 알려주지 않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 아래 지체된 시간들은 늘 내가 바라던 빛나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난 푸른 하늘을 기다려
펼쳐진 밤하늘은 헤매이던 그 길 속에 나에게 별들을 남겨주었지. 언젠가는 마주할 막다른 길도 내가 바라지 않던 길도 어디서든 지켜볼 저 밤하늘은 길을 알려주지 않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 아래 지체된 시간들은 늘 내가 바라던 빛나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난 푸른 하늘을 기다려. 희미해진 가로등 불빛 위로 펼쳐질 그 하늘은 늘 내가 말했던 빛나던 것들을 가득 담아 놓았음은 난 푸른 하늘을 걸어가. 민쇼크의 무지개 하늘 걸어 듣고 왔습니다. 자, 참나물 사과 샐러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리해 볼 건데요. 참나물은 부피가 조금 커요. 이 잎이 굉장히 크고 줄기가 기다래서 씻을 때 신경 써서 씻어주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이게 또 숨이 죽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처음에 꺼낼 때 양이 많다 싶어도 아마 씻고 뭐 사과랑 같이 요리를 하고 나면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한 두세 움큼 정도? 네, 그냥 큼직하게 꺼내서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씻으셨다면 크게 잘라줄 건데요. 참나물 사과 샐러드에서는 참나물을 그냥 정말 먹기 좋게 크게 썰어주셔도 돼요. 이게 참나물 제가 파스타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 참나물 향이 좋다 보니까 줄기를 따로 조금 잘게 썰어서 소스에 배어들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지만 샐러드는 뭔가 큼직큼직하게 씹는 맛도 중요하니까요. 이번에는 참나물을 큼직하게 한번 썰어보자고요. 그리고 사과도 먹기 좋게 썰어줄 건데요. 저는 괜히 같은 요리 안에 들어있는 재료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크기로 잘라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과도 참나물처럼 약간 길다랗게 한번 썰어봤고요. 취향에 따라서 양파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마리 샐러드지 우리 고깃집 가면 나오는 겉절이랑도 조금 비슷하고요. 그냥 소스에 따라서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면 겉절이가 되고 약간은 달큰하고 새콤한 소스가 들어가면 조금은 샐러드에 가깝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양파 넣으셔도 되고 또 다른 당근 같은 종류도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넣으셨다면 저는 진짜 그냥 뚝딱 만들려고 전에 만들었을 때는 발사믹 소스가 집에 있어서 그거 그냥 한 바퀴 둘러줬거든요. 발사믹 소스랑 사과는 원래 어울리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참나물과 이 발사믹 소스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발사믹 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시큼한 그런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사믹 소스 없으시거나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면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샐러드 기준으로 소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샐러드로 만들 때 소스는 올리브유 큰 스푼 1스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한 큰 스푼 기준으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 짠맛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참치 액젓 같은 거 작은 스푼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취향에 따라서 많게는 2스푼까지 넣어주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게 넣으시고 나서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샐러드 소스도 간단하죠? 제가 겉절이는 안 만들어 봐서 레시피를 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샐러드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참나물로 겉절이도 만들 수 있다 하시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나물이 생각보다 다양한 레시피에 쓰일 수 있더라고요. 파스타부터 뭐 샐러드, 또 겉절이, 또 반찬. 참나물을 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요. 또는 오늘 우리가 만든 샐러드처럼 삶지 않고 그냥 생으로 반찬을 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거 참나물 좀 많이 남으면 그냥 반찬처럼 만들어 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을까 싶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렇게 하나 많이 만들어 놓고 자주자주 꺼내서 그냥 그때그때 먹어서 다 먹어치우는 게 정말 흔한 일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참나물에 빠지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참나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레시피들도 공유해 볼게요. 일단 제가 요리해봤던 거는 참나물 토마토 파스타 한번 해봤었고요. 그냥 샐러드 파스타랑 비슷해요. 냉파스타여서 이렇게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요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해봐야겠다 싶었던 거는 그 그릭 요거트나 크림치즈에 왜 쪽파 크림치즈처럼 참나물 줄기를 잘게 썰어서 그릭 요거트나 크림치즈에 섞어주시면 거기서 그 참나물의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나물 향이 좋아서 그렇게 그릭 요거트 집에 있는 거에 참나물 줄기 썰어서 섞어놨다가 나중에 베이글이나 빵에다가 발라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참나물이 남으면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못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요리해보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간단한 이 스윙푸드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이죠. 제가 미니멀리스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막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 느꼈던 거 또는 뭐 주변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또 찾아봤고요. 오늘은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음 곡 듣고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조유리의 러브쉿. Yeah. Oh. Yeah. And always 아끼지가 줘. 꽉 묶던 머린 바람 저 멀리 따라 흩날리게 창 너머로 밀려든 모든 것이 feeling good. 아마 괜찮은 하루가 될 듯해. Here we go. 두 발을 맞추던 어제의 넌발 던져버려다 멋대로 머리랑 그려 들어줘도 좋아. 느껴봐 goodbye.
네, 조유리의 러브쉿 듣고 왔는데요. 오늘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 오늘은요, 옥구. 뭘까요? 오리발 꾸미기. 네, 오리발 꾸미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왜 강습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건데, 오리발이 사실 많이들 겹치잖아요. 좋다고 유명한 오리발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같은 반 안에서도 같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뭔가 나만의 그 오리발이다 라는 표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헷갈리니까 딱 차이나게 딱 봐도 내 거다 하는 오리발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오리발을 정말 그냥 예쁜 걸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사서 겹치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래도 뭔가 이거 딱 봐도 내 거다 싶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타투 스티커를 사서요. 오리발에다가 꾸몄어요. 그래서 처음 오리발 산 날 스티커까지 사서 막 집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타투 스티커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타투 스티커가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아쉬워. 제 오리발이 좀 재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한 하루 만에 반이 날라갔고요. 검은색 타투 스티커인데 이상하게 막 자꾸 밀리니까 꼭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더 잘 안 지워지는 타투 스티커를 붙였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드라이기로 말려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드라이기로 안 말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워졌나? 네, 타투 스티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잠시 기분 내기에는 좋다. 가격도 많이 안 비싸니까요. 또 알록달록한 타투 스티커도 요즘은 많이 나와서요. 막 예쁜 모양, 하트 모양, 리본 모양 이런 다양한 가지각색의 모양, 가지각색의 디자인 타투 스티커로 자신의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정말 예쁘게 꾸며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타투 스티커 구매하셔서 여러분만의 오리발 꾸미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타투 스티커는 영구적이지 않잖아. 나는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걸 원해 하시는 분들. 키링이랑 비슷한데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칭을. 키링 참. 이거를 걸어보시면 또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달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이 거는 부분이 발 뒤꿈치 쪽에 이 손잡이 같은 거기 링에다가 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리발 끼고 수영을 할 때 발 뒤꿈치에 걸리지 않나 싶어서 저는 아직은 그냥 예쁘다 생각만 하고서 사용은 못 해봤거든요.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디자인도 다양하고 확실히 타투 스티커보다는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 로고 모양으로도 있고 오리발 모양으로도 있고 해서 진짜 다양하고 나도 사고 싶다 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저는 구매를 못했고요. 만약 구매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발 뒤꿈치에 걸리지 않는지, 이거 불편하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꾸미기 하는 거 정말 귀엽고 좀 뽀짝하다고 하죠? 뽀짝하지 않아요? 저는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막 가방 꾸미듯이 오리발 꾸미고 자기만의 그런 것, 자기만의 아이템을 막 꾸미는 그런 문화가 참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꾸미는 건 좋아하는데 막 많이 달고 다니거나 많이 꾸미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한 번씩 보면은 정말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 수영템에서도 오리발뿐만이 아니라 목욕 가방이나 그냥 수영 가방에 그런 참, 키링 이런 거 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볼 때마다 와 진짜 귀엽다. 나도 사고 싶다. 근데 결국 사지는 못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물 사준다 하면 이런 수영템에 부착할 액세서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오리발 꾸미기 팁이 있으시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발에 타투 스티커 오래가는 법 이런 거 정말 유용하잖아요. 드라이기로 말려라? 또는 손이 잘 안 가는 부위에 붙여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입체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시던데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아, 오리발 꾸미고 싶다 진짜. 오늘은 이렇게 제 사심이 가득 담긴 오리발 꾸미기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렇게 자기만의 아이템을 꾸밀 수 있는 또 이런 방법이나 액세서리가 있을지 수영에 있어서 한번 또 찾아보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수친자의 수영템 추천 코너였고요. 어느새 인사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도 유용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또 우린 다음 주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와, 다음 주에도 정말 덥겠죠? 덥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셔도 무기력해지고 찌뿌둥하니까요.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 주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질수하시고 우리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너와의 마지막이 점점 가오고 있어. 정해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 아니야 이건 아냐. 너 형태도 없잖아. 의미 없는 시간은 찾아 너를 헤매온 날들일 뿐이야. 내일에 너는 사라지겠지. 모래에 분명 잊혀질 거야. 처음이 마지막일지 모르게 된다고 해도 웃으며 달릴래. 손끝에 또 다른 선이 닿을 때 너로 난 가득하겠지. 영원의 다정함의 속삭임. 내일도 이곳에서 너를 기다릴게. 이제는 말해야 해. 점점 지칠 것 같아. 언제까지 모른 척 속일 수만은 없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날 바라봐 줄래. 의미 있는 시간은 온기가 느껴지던 밤들일 뿐이야. 변한 것 없이 조용하겠지. 아무도 몰래 사라진 거야. 처음이 마지막일지 모르게 됐다고 해도 울지는 않을래. 손끝에 또 다른 선이 닿을 때 너로 난 가득하겠지. 영원의 다정함의 속삭임. 내일도 이곳에서 너를 기다릴게. 우연한 운명이 없다고 해도 한 번은 스쳐갈 테지. 존재의